안녕하세요. 포럼 메이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스탄불에 있는 네프03이라고 하는 타워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ADDON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디자인했고요. 이 형태를 보시면은 이렇게 일자로 뚝 떨어진 형태의 건물이 아니라 각각의 층이 이런 식으로 랜덤으로 돌출이 되어 있는데요. 이 건물의 평면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원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각각의 돌출된 형태의 상부는 이렇게 베란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 건물을 다이나모를 통해서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레빗으로 이동해 주시고 다이나모를 실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뉴 눌러서 새로운 파일 만들어 주시고요. 지오메트리의 커브에 서클에 들어가서 센터 포인트 레디우스라는 노드를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레디우스 값에 임의로 1000 정도를 입력해 보도록 하죠. 그리고 백그라운드 3D뷰로 가주신 다음에요. 줌 2핀 눌러서 이 지오메트리를 화면에 맞게 조절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래프 모드로 들어와 주신 다음에요. 이번에는 이 서클을 좀 등분을 해줄 건데요. 등분을 하기 위해서 커브에 아래쪽에 있는 이 포인트 앳 파라미터라는 노드를 추가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서클을 커브에 연결해 주고요. 이렇게 커브에 연결했으면은 입력된 커브를 길이에 상관없이 0에서 1 사이에 있는 값으로 이제 바꿔주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0.5라는 값을 파람에다가 연결하게 되면은 전체 커브의 중심에 있는 포인트를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0.1을 입력하면은 이 전체 길이를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바꿨을 때 0.1쯤에 있는 포인트의 좌표를 출력할 수가 있고요. 그럼 이제 여기서 저희가 10등분을 한다고 하면은 범위를 만들어 줘야겠죠. 저희가 요즘에 범위를 만들 때 자주 쓰고 있는 코드 블럭을 통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블럭을 통해서 0부터 1까지 등간격으로 증가하는 n개의 데이터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넘버 슬라이드라는 노드를 추가해 주시고요. 이 스텝을 1로 바꿔주도록 하죠. 그리고 n에다가 연결해 주시고요. 이 슬라이더를 한 10 정도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0에서부터 1까지 등간격으로 증가하는 총 10개의 데이터를 만들 수가 있고요. 이 데이터를 파람에다가 연결하게 되면은 이렇게 총 10개의 포인트를 추출할 수가 있는데요. 한번 세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가 생성이 되었는데요. 이 마지막 노드는 시작점과 중복돼서 이렇게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포인트를 보시면은 이렇게 0번 포인트의 좌표랑 마지막에 있는 9번 포인트의 좌표가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저희는 일단은 중복돼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이렇게 생성한 포인트 위에다가 다시 한번 서클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센터 포인트 레디우스를 똑같이 만들어 주고요. 이 포인트를 센터 포인트에 연결해 주고 이 반지름 값을 임의로 500 정도를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생성한 이 서클들을 나중에 저희가 바닥을 만들 때 기준이 되는 커브로 사용을 할 건데요. 지금은 이 바닥이 모두 동일한 레벨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엘리베이션 값을 세팅을 해줄 건데요. 이 엘리베이션 값을 세팅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코드 블럭을 통해서 한 번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블럭을 하나 추가해 주시고요. 그리고 0부터 시작해서 총 n개의 데이터를 만들 건데 간격은 변수를 통해서 입력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n에다가는 이 넘버 슬라이드에 있는 값을 연결해 주고요. 간격에는 코드 블록 하나 추가해 주시고 한 4000 정도를 입력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간격에 연결하게 되면은 이렇게 0에서부터 시작해서 4000 간격으로 증가하는데 총 10개의 데이터를 만들어주는 코드 블록을 만들어 봤고요. 그런데 지금 이 코드 블록으로 범위를 만드는 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교재에 있는 코드 블록으로 범위 생성하기 부분을 확인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렇게 생성한 레벨을 기반으로 여기에 있는 이 포인트들을 움직여 줄 건데요. 우클릭하신 다음에 트랜스레이트라고 하는 노드를 추가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포인트를 지오메트리에 연결해 주시고요. 이 좌표를 Z값에다가 연결해 주고요. 그리고 3D 모드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그러면은 이렇게 4000 간격으로 이 포인트들이 Z값으로 이동한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다시 컨트롤 P 눌러서 돌아가 주시고요. 이번에는 이렇게 입력된 포인트를 기준으로 센터 포인트를 바꿔주도록 하죠. 그리고 지금 이 레디우스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이니까 이 반지름 값도 한 5000 정도로 바꿔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앞쪽에 있었던 이 서클은 프리뷰를 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포인트도 프리뷰를 꺼주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 형태를 보시면은 이 커브가 일정한 간격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데요. 조금 재미가 없으니까 랜덤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B 눌러서 돌아가 주시고요. 앞쪽에 랜덤 리스트라고 하는 노드를 추가해 주신 다음에요. 여기다가 이 넘버 슬라이드를 입력해 주도록 하죠. 그리고 이 데이터를 보시면은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등간격으로 증가하는 데이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랜덤으로 0에서 1 사이의 값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 값을 이제 파람에다가 연결해 주게 되면 이렇게 랜덤으로 돌출된 커브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럼 일단 이 코드 블록을 지워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렇게 생성한 커브를 기준으로 바닥 객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라이브러리에 레빗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엘레먼츠에 플로우에 들어가 주도록 하죠. 그리고 인풋 값에 보시면은 커브랑 플로우 타입이랑 레벨을 입력받아서 플로우를 만들어주는 노드가 있는데요. 이 노드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서클을 아웃라인 커브에 연결해 주시고 플로우 타입을 한번 검색해서 바닥 타입을 선택해 주시는데요. 제네릭 1000mm를 선택해 주도록 하죠. 그리고 플로우 타입에 연결해 주시고요. 레벨도 추가해 주시고 일단은 임의로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레벨에 연결해 주시고요. 지금 보시면은 경고창이 떴는데요. 저희가 서클을 바로 연결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렇게 생성한 이 서클을 반으로 쪼개서 커브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지오메트리의 커브에 포인트의 파라미터 노드를 추가해 주시고요. 이 파람에다가 0.5를 입력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서클의 중심에 있는 포인트를 추출할 수가 있고요. 이 포인트를 기반으로 이 서클을 스플릿 해보도록 하죠. 아래쪽에 보시면은 스플릿 바이 포인트라고 있는데요.
이 노드를 추가해 주신 다음에 이 서클을 선택한 포인트로 절단해 보도록 하죠.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은 포인트가 총 110개나 생겼는데요. 저희가 원하는 거는 이 0번 인덱스는 0번 인덱스랑 그리고 2번 인덱스는 2번 인덱스랑 이렇게 1대1로 매칭을 하는 걸 원하잖아요. 그때 쓸 수 있는 게 쇼티스트니까 이 쇼티스트로 바꿔주도록 하죠. 그러면은 이렇게 이 선택한 커브를 그러니까 이 선택한 커브에서 이 중심에 있는 포인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두 개의 커브로 나눠준 건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커브가 총 2개가 생성된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럼 이제 저희는 이렇게 생성된 커브를 아웃라인에다가 연결해 줄 건데요. 그리고 나서 확인해 보시면은 플로우 객체가 생성된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레빗으로 가서 생성이 되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그럼 이렇게 바닥 객체가 생성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이 바닥 객체를 선택해 보시면은 이 모든 바닥에 이 기준 레벨이 1층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다이나모로 돌아가 주신 다음에요. 레벨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레벨을 만들기 위해서 레빗의 엘레먼트에 아래쪽에 있는 레벨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by elevation name이라고 있는데요. 이 노드를 추가해 주시고 elevation에다가는 저희가 방금 만들었던 이 높이 값을 입력해 주고요. 이름에다가는 코드 블록을 하나 추가해 주신 다음에요. 1부터 n까지 1씩 증가하는 데이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넘버 슬라이드를 연결해 주고요. 확인해 보시면은 1부터 이 10까지 1씩 증가하는 데이터를 만들었고요. 이렇게 생성한 데이터에다가 코드 블록을 하나 추가해 주신다면요. 변수를 하나 입력해 주시고 뒤에다가 층이라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그리고 여기다가 연결을 해 주시면은 이렇게 1층, 2층, 3층, 4층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숫자 형태를 문자 형태를 바꿀 때 소수점이 생겼으니까 리무브를 통해서 조금 지워줄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일단 우클릭 하신 다음에요. string from object라는 노드를 추가해서 이 숫자를 문자 형태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스트링에 modify에 remove라고 하는 노드를 추가해 주시고요. 이 스트링을 연결해 주시고 스타트 인덱스를 코드 블록 하나 추가해 주신 다음에 -1로 입력해 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시작 인덱스가 앞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뒤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고요. 저희가 지울 게 총 7개니까 -7을 입력해 줄게요. 그리고 카운트에 입력하게 되면은 이렇게 정수만 출력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뒤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를 지우고 앞에 있는 정수만 출력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출력된 데이터를 다시 한번 변수에 입력해 주면은 이렇게 레벨의 이름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럼 이렇게 만든 레벨의 이름을 name에다 연결해 주시고요. 확인해 보면은 총 10개의 레벨이 생긴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성한 레벨을 여기에 있는 레벨에다 연결해 주게 되면 레빗으로 돌아갔을 때 이렇게 1층이었던 게 10층으로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5층에 있는 객체도 선택해 볼까요? 그럼 이렇게 5층으로 바뀐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럼 다시 다이나모로 돌아가 주시고요. 지금까지 했던 거를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컨트롤 G로 묶어주신 다음에요.
레벨 생성하기로 정리해 주도록 하죠. 그리고 여기 있는 코드 블록을 컨트롤 G로 묶어주신 다음에요. 컬러를 분홍색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층고를 입력한다고 정리해주고요. 이 넘버 슬라이드도 컨트롤 G로 묶어주신 다음에 색깔을 분홍색으로 바꿔주고요. 여기는 층수 입력이라고 정리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었던 이 천은 컨트롤 G로 묶어주고 핑크색으로 바꿔주신 다음에요. 여기는 정리를 돌출 기준값으로 정리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컨트롤 G로 묶어주신 다음에 바닥 커브 생성이라고 정리해 주도록 하죠. 그리고 이 레벨을 지워주시고요. 이 플로우 타입도 컨트롤 G로 묶어주신 다음에 분홍색으로 바꿔주고요. 바닥에 유형 선택이라고 정리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컨트롤 G로 묶어주신 다음에요. 바닥 객체 생성이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죠. 그럼 이제 바닥을 만들었으니까 벽체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이렇게 생성한 이 커브를 기준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레빗에 엘레먼트에 아래에 있는 이 월 카테고리에 가보시면요. 벽체를 만들 수 있는 노드가 있는데 저희는 이 커브랑 높이 그리고 레벨이랑 벽체 타입을 입력받아서 벽체를 생성할 수 있는 노드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커브를 여기다 연결해 주시고 이 높이 값을 이 층고의 값을 그대로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레벨은 저희가 생성했던 이 레벨을 연결해 주고요. 이 벽체의 타입을 우클릭해서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타입이 있는데 저희는 커튼홀 중에 스토어 프론트라고 하는 커튼홀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월 타입에다가 연결을 하게 되면 이렇게 벽체를 생성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저희가 이 가장 위에 있는 벽체는 만들 필요가 없으니까 이 커버를 입력할 때 드랍 아이템이라는 노드를 통해서 가장 뒤쪽에 있는 아이템 하나를 제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20개의 데이터가 있었는데 가장 마지막에 있는 커브 2개를 제거해서 총 18개의 커브를 입력받게 되고요. 이 리스트를 커브에다가 연결하게 되면 이렇게 가장 위쪽에 있었던 벽체를 지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 바닥의 반경이 너무 작은 것 같으니까요. 5000이 아니라 한 10,000 정도를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 벽체가 그러니까 이 층고만큼 그대로 올라왔잖아요. 저희는 이 중에서 슬라브 두께만큼 빼고 여기에 있는 이 실제 높이만큼만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나모로 돌아가 주시고 생성한 바닥 유형에서 우클릭하신 다음에 엘리먼트
파라미터 노드를 추가해 주도록 하고요.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 확인해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디폴트 thickness에 있는 이 1000이라는 값을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000이라는 값은 어디에 있냐면요. 이 바닥을 선택했을 때 유형에 들어가면 여기에 있는 이 디폴트 thickness라는 값이겠죠. 다시 다이나모로 돌아가 주시고요. 우클릭하시고 엘리먼트가 아니라 get parameter value by name이라는 노드를 추가해 주시고 이 flow의 타입을 연결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파라미터 네임에다가는 디폴트 thickness라는 값을 연결해 주시면은 이렇게 1000이라고 하는 값을 출력할 수가 있고요. 저희는 이렇게 출력한 값을 친구에서 슬래브 두께만큼 빼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변수를 2개 만들어주고 이 1000이라는 값을 슬래브 두께에 연결해주고 앞에 있었던 이 친구의 값을 이 친구에다가 연결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4000에서 1000을 뺐으니까 3000이라는 값을 출력할 수가 있고요. 이 데이터를 이 벽체의 높이에다가 연결해 주도록 하죠. 그리고 레빗으로 돌아가서 확인해 보면 이렇게 벽체가 이 슬라브 밑면에 딱 맞게 조절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럼 일단 정리를 조금 해줄 건데요. 이 월 타입은 컨트롤 G로 묶어주신 다음에요. 핑크색으로 바꿔주고 벽체 유형 선택이라고 정리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여기까지를 컨트롤 G로 묶어주신 다음에요. 여기를 천장고 생성하기로 정리해 주겠습니다. 저희가 이 지금 슬래브의 두께가 1000이니까 천장이 포함된 높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 높이에서 천장을 포함한 슬래브의 두께를 뺐으니까 천장고를 생성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를 컨트롤 G로 묶어주신 다음에요. 벽체 라인 생성이라고 벽체 커브 생성이라고 정리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컨트롤 G로 묶어서 벽체 생성이라고 정리해 주도록 하죠. 그리고 레빗에서 확인해 보면은 지금 이 생성된 이 커튼홀 벽체가 이 슬래브의 가장 바깥쪽에 맞다 보니까 여기가 조금 튀어나온 것처럼 보이는데요. 안쪽으로 옵셋을 해서 안쪽에다가 이런 식으로 벽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생성한 커브에다가 옵셋을 해줄 건데요. 지오메트리의 커브에 아래쪽에 있는 옵셋 맨이라고 하는 노드를 추가해 주시고요. 커브에 연결해 주고 이 옵셋 값을 한 300 정도로 입력해 보도록 할까요? 그리고 이 디스턴스에다가 연결해 주면 이런 식으로 바깥쪽으로 300만큼 옵셋이 되는데요. 저희는 바깥쪽이 아니라 안쪽으로 옵셋을 할 거니까 플러스 300이 아니라 마이너스 300으로 바꿔주고요. 안쪽으로 옵셋된 커브를
이 벽체의 커브에 연결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레빗에서 확인해 보면은 이렇게 안쪽으로 300만큼 옵셋된 위치에다가 벽체를 생성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두 개의 노드를 그룹에다가 추가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레빗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이 각 층의 상부에 이렇게 열린 공간을 메꿔줘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럴 때에는 이 아래쪽에 있는 이 경계를 위로 올린 다음에 기존에 있던 바닥 라인이랑 이렇게 합쳐서 새로운 바닥을 만들어주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다이나모로 돌아가 주시고요. 그리고 필요 없는 커브들은 프리뷰를 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커브부터 시작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여기에 있는 이 포인트도 프리뷰를 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노드를 추가해 주시고 여기서부터 작업을 시작할 건데요. 기존에 했던 프리뷰를 꺼주도록 하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시작할 건데요. 일단은 이거를 위쪽으로 이 층고만큼 올린 다음에 기존에 했던 커브랑 합쳐줄 거니까 트랜스레이트라고 하는 노드를 추가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지오메트리에 연결해 주시고 이 Z 값에는 이 층고에 있는 값을 연결해 주도록 하죠. 그러면은 이렇게 기존에 있던 이 커브를 층고만큼 Z 방향으로 올려줬고요. 이렇게 생성한 커브에다가 바이 패치라고 하는 노드를 통해서 서페이스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커브를 연결해야 되는데 지금 인풋 값이 클로즈드 커브, 그러니까 닫힌 커브를 요구하고 있으니까요. 우클릭하시고 바이 조인드 커브라고 하는 노드를 추가해서 닫힌 커브로 만들어 주도록 하죠. 그리고 위에도 마찬가지로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이 지오메트리를 연결해 주시고요. 이 닫힌 커브를 클로즈 커브에 연결하면은 이렇게 서페이스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위쪽도 마찬가지로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폴리 커브를 연결하게 되면 이렇게 닫힌 커브를 만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서페이스를 만들었으면은 이제 같은 레벨에 있는 것들끼리 합쳐줄 건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 아래쪽에 있는 서페이스의 0번 인덱스는 가장 아래쪽에 있는 서페이스가 되고, 그리고 위쪽에 있는 서페이스의 0번 인덱스는 두 번째에 있는 서페이스가 됐잖아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저희가 여기에 있던 서페이스를 층고만큼 올려줬으니까 가장 아래에 있는 0번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이 인덱스 값을 맞춰주기 위해서 이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드랍 아이템에 연결해서 가장 첫 번째에 있는 데이터를 제거해 보도록 하고요. 그러면은 0번 인덱스가
여기에 똑같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위쪽에 있는 서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첫 번째가 아니라 가장 마지막에 있는 서페이스를 제거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8번 인덱스를 선택해보면은 여기에 있는 서페이스가 선택이 된 걸 볼 수가 있고요. 아래쪽도 8번 서페이스를 선택하면 이렇게 동일한 레벨에 있는 서페이스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기존에 있던 이 영역들은 우클릭하고 하이드로 미리 보기를 숨겨주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성한 서페이스를 create라고 하는 노드를 통해서 하나로 묶어주시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저희가 원하는 거는 이 0번 서페이스는 0번 서페이스끼리 1번 서페이스는 1번 서페이스끼리 연결할 거니까 트랜스포즈라는 노드를 통해서 열과 행을 뒤집어 주겠습니다. 여기 프리뷰를 꺼주시고요. 여기에 있는 0번을 선택해 보면은 이렇게 같은 인덱스를 가진 것끼리 이렇게 묶을 수가 있겠죠. 1번도 선택해 보시면은 이렇게 선택이 되고요. 2번도 선택해 보면 이렇게 선택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이렇게 묶은 서페이스끼리 하나의 서페이스로 묶어줄 건데요. 지오메트리의 서페이스에 by union이라고 하는 노드를 통해서 이 서페이스를 하나씩 묶어주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거는 프리뷰를 꺼주도록 하고요. 이 상태에서 각각의 서페이스를 선택해 보면 이렇게 잘 묶인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이렇게 생성한 서페이스에서 페리미터 커브라는 노드에 연결해서 외곽에 있는 커브를 추출해 볼 건데요. 이렇게 커브를 추출한 거를 바닥 객체에다가 연결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레빗으로 이동해 보면은 이렇게 뚫려 있었던 상부가 바닥으로 막히게 설정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보시면 지금 가장 바닥에 있는 이 서페이스가 생성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은 이 커브에서 first 아이템을 추출해서 커브였죠. 이 커브를 커브 말고 서페이스로 추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을 해서 서페이스를 만들었던 노드가 여기니까 여기에서 가장 첫 번째에 있는 서페이스를 이 서페이스에다가 묶어줄 건데요. 여기서 리스트 조인이라고 하는 노드를 추가해 주신 다음에요. 0번에는 가장 아래에 있는 서페이스를 그리고 나머지를 연결해 주게 되면 이렇게 서페이스를 추출할 수가 있고요. 이거를 다시 서페이스에 연결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레빗에서 확인해 보면은 이렇게 바닥이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일단은 지금까지 한 걸 여기도 정리해 주도록 하죠. 여기에 있는 프리뷰를 꺼주고요. 여기도 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G로 한 번에 묶은 다음에 바닥 커브 생성이라고 정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괄호치고 상부 막힘으로 정리해 주도록 하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일단 저장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S 눌러주시고요. 랜덤 타워 만들기로 저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동이 잘 되는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층수도 한 20으로 바꿔볼까요? 그리고 확인해 보면은 이렇게 잘 반영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일단은 오토매틱에서 매뉴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층고도 한 5000으로 바꿔보도록 하고요. 런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층고를 바꿀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다시 4000으로 바꿔주고요. 이번에는 이 돌출 기준을 조금 더 넓혀보도록 하겠습니다. 1000이 아니라 한 2000으로 바꿔주고 런을 눌러보도록 하죠. 그럼 이렇게 조금 더 돌출이 심하게 된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이번에는 이 각 층의 반지름 값도 조금 더 늘려볼까요? 만이 아니라 한 15000을 입력해 보도록 하고요. 런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더 크게 바뀐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가장 아래쪽에 있는 이 바닥이 조금 더 커진 것 같은데요. 이럴 때는 다시 한 12000으로 바꿨다가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작아졌는데요. 지웠다가 다시 한번 실행해 볼까요? 필터에서 레벨만 빼고 다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딜리트로 지워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런을 눌러보면요. 이렇게 생성이 잘 된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가끔 이렇게 실행이 잘 안 될 때는 껐다 켜시거나 데이터를 바꿨다가 다시 실행하면 될 때가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해가지고 외관의 형태까지 만들어 봤는데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 바깥쪽에 있는 이 영역에다가 난간을 만들어 보고 내부의 코어랑 기둥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